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 베이비도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과연 우리 베이비도지가 정말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연 생존해내고 유의미한 암호화폐로서 민코인으로서 알트코인으로서 미래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JP 모건이 코인베이스, 미국의 가장 큰 규모가 큰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사실은 베이스라고 하는 토큰을 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JP 모건이 여기에 더 힘을 보태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인데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토큰을 발행한다라고 한다면 최대 34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거죠. 이랬을 때 이제 JP모건이 얘기하는 거는 뭐 온체인 거래소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 수수료 수익들 이런 것과 함께 코인베이스의 3대 수익원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뭐냐면 베이스 토큰 빨리 발행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 베이스 토큰이란 게 뭐냐면요.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토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베이비 도지 홀더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베이비 도지 블록체인은 어디에 기반해 있죠? 바이낸스 블록체인 BNB에 기반해 있어요. 베이비 도지는 BNB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토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큰은 자신의 메인 블록체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블록체인을 빌려서 거기에서 생성된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정식의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블록체인이 있고 그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채굴된 거를 코인이라고 하죠. 암호화폐라고 하고 크립토라고 합니다. 뭐 지금은 그게 일반 명사냐 고유 명사냐라고 하면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 명확하게 엄격히 따지면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레이어 2 토큰의 일종이었는데 이거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지금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JP모건은.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단순히 유틸리티 토큰을 넘어서 레이어 2 네트워크의 지분형 토큰화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인프라 가치를 블록체인 상에서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거예요. 그래서 온체인 상장이다라고 아주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베이스 토큰이 코인베이스를 대표하는 물론 레이어 2 기반의 토큰이지만 마치 암호화폐인 것처럼 그렇게 코인베이스의 인프라를 블록체인 인프라를 대표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온체인 상장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의 레이어 2 토큰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옵티미즘 있죠. 폴리곤 있죠. 그래서 웬만한 알트코인들은 이 레이어 2,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이 암호화폐들, 토큰들을 이겨내지 못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풍부하게 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분, 또 현실적인 기술적 필요성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큰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또 후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더리움의 생태계니까 이더리움은 레이어 1에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이라는 암호화폐 핵심 블록체인에 대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작동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블록체인으로서 메인넷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전히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넷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종종 말씀드렸었는데 메인넷을 갖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자가자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메인넷이 없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세입자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도 세입자들은 비교적 적은 주거 비용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만 뭐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메인넷을 갖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자가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고 1층 상가에다가는 뭐 편의점, PC방, 헤어샵, 무인 카페, 무인 음료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수수료와 높은 수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즉 메인넷에 대한 출시 일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메인넷 출시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메인넷 출시 후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다음에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최근에 메인넷 출시로 인해서 베라체인이 한 7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상승이 나온 만큼 메인넷 출시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전에 매수하고 메인넷 출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넷 출시 일주일 만에 5배 오른 스토리 코인 있죠. 실제 생태계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메인넷 출시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 바닥에서 몇 프로 상승을 했어요? 500% 이상 상승이 나온 스토리 코인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단기간에 많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미친 듯한 폭등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100만 원만이라도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핵심 메인넷 출시 일정 같이 한번 받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즈마 단기 하락에도 주간 83%에 대한 급등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메인넷에 대한 효과가 주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코인도 30% 이상 가격 급등이 나왔었는데 메인넷 출시 임박과 함께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額대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에 대한 코인 중에서 지금 2가지 코인은 메인넷 출시로 인해서 977%, 451%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지 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는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라도 매수를 하세요. 이 100만 원이 단기간에 1000만 원까지 불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 저랑 같이 한번 잡아보실 분들 메인넷 일정이 곧 나올 3가지 코인을 잡아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977%, 일주일 만에 977%, 451% 그냥 우리가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0.24, 0.27, 0.24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10-9627-3205 재단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메인넷 일정 같이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고 매수 타이밍으로 인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 만드는 거예요. 코인베이스에서 레이어2 베이스 토큰을 만든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또 하나의 레이어2 토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거래소를 후광으로 업고 또 이더리움 생태계까지 후광으로 업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레이어2 토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코인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실사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토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각광을 받던 레이어2 토큰들이, 암호화폐들이 엄청난 이전까지는 겪지 못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거고, 과연 이런 코인베이스나 메이저 거래소나 메이저 플랫폼 출신의 레이어2 토큰들 혹은 보조 토큰들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레이어2 토큰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알트코인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은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레이어2 문제는 아니고 향후, 이미 이제 알트코인 내에서 경쟁,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신호탄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쥐고 있는 알트코인, 여러분들이 베이비 도지를 쥐고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이 시바이누도 쥐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파이코인을 쥐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같이 XRP를 쥐고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를 제외하고는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알트코인 혹은 알트코인들이 하나건 여러 개건 과연 앞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또 최종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좀비 코인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냉정한 자기평가, 분석, 공부, 조사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지금. 나중엔 늦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개미 지옥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한편에서는 알트코인 중에 어떤 알트코인이 살아남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첫 번째로 얘기되는 게 ETF예요. 지금 현재 SEC에 미국 증권위원회에 신청된 ETF가 총 155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대략 35개거든요. 예, 막 겹치기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보통 일반적이에요. 이 발추나스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요거 외에 12개월 내에 200개 이상의 ETF가 시장에 출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과연 알트코인 중에 이 200개 ETF에 리스트업 되는 이 안에 ETF로서 포함이 되는 알트코인은 무엇이 될 것이냐. 대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40개에서 5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냐면 지금 현재 뭐 상장 전에 있는 것들 뭐 다 빼면요. 실제로 알트코인은 약 550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550개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4, 50개면 10%가 채 안 돼요. 그죠? 10%가 채 안 되는 숫자 정도만이 이것도 최대치로 봤을 때 ETF에 리스트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뭡니까? 90%는 ETF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걸, 그거는 뭐냐면 기업이나 기관들이 알트코인을 현물로 매수하진 않아요. 이더리움이나 XRP, 솔라나 정도 빼놓고는 현물로, 또 도지코인 일부, 체인 링크 이런 거 빼놓고는 현물로 매수하진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다 뭐로 매수하느냐? ETF를 통해서 매수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90%의 알트코인은 뭐다? 사실은 좀비코인이 되거나 상폐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이 알트코인이 우리 베이비도지 포함해서 과연 ETF에 리스트업 될 수 있겠느냐? 지금 리스트업 되지 않았어도 몇몇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후보 리스트업 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도 후보 리스트업 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이냐? 계속 들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예. 이미 지목이 돼버리면.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갈림길에 서 있어요. 왜냐하면 정식 리스트업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예. 지금 알트코인 중에 SEC 승인된 거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승인 요청을 넣은 그 리스트에 정식 리스트업 된 적은 아직 베이비도지는 없어요. 하지만 후보 리스트에는 지금 올라가 있어요. 후보 리스트에는.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에 딱 후보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은 후보 리스트에도 올라간 ETF가 있고 어디는 정식 리스트업된 ETF도 있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후보 리스트로 올라간 데도 있고 정식 리스트에도 올라간 적이 있고요. 근데 우리 베이비도지는 SEC에 신청이 돼 있고 이 돼 있는 지수형 펀드에서 후보 리스트, 왜냐하면 이 ETF가 아직 리스트업을 확정짓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SEC에 넣긴 했지만 한 후보 리스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개 정도를 뽑으려고 하는데 한 15개 정도의 베이비도지는 포함돼서, 그러니까 지금 갈림길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정도 갈림길 되는 알트코인이나 민코인도 극소수예요. 10%도 안 돼요. 대부분은 후보 리스트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아예 후보 리스트는커녕 신문상에서도 언급이 안 돼요. 이런 코인들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베이비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시장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들을 충분히 좀 살펴보면서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시총을 봐야 되겠죠. 근데 민코인 같은 경우에 도지코인 제외하고는 시총을 보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다음에 미국산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매출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알트코인,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 리스트업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작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코인들과 달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떠냐, 얼마나 어목하느냐는 지금 JP모건 발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 토큰, 레이어2 코인을 발행하려고 한다는 거. 이런 플랫폼이나 거래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빙산의 일각인데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과연 알트코인에 있는 지금 가령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XRP, 체인링크, BNB 정도 빼놓고 과연 이 경쟁에서 버텨낼 수 있는 알트코인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냉정하게 지금 우리가 예견을 해봐야 되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한번 어떤 코인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맛배기로 분위기 파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폴리마켓. 예, 이거 되게 유명하죠. 얘네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큰을 출시해서 에어드랍 하려고 한다는데요. 얘네들이 얼마 전에 1억 1200만 달러의 파생상품 거래소 플랫폼 OQX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연계해서 하이퍼 리퀴드 같은 장기적 토큰을 출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드랍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래요, 지금 분위기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이더리움 지갑 제공업체죠.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가 토큰을 또 출시하는 게 임박해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메인 등록과 함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메타마스크는 오히려 커뮤니티가 약 3천만 명이 이릅니다. 이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가 3천만 명이 되는데 3천만 명 대상으로 자신들이 새롭게 만드는 토큰을 에어드랍을 실행한다 그래요. 장난 아닌 거죠. 그죠? 규모가 기존에 오히려 뭐 가장 각광받는 레이어 2 기준으로 하면은 뭐 아발란체나 옵티미즘 이런 게 견뎌낼까요? 이런 정도 규모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또 볼게요. 오픈C. 얘네들이 이제 C 토큰을 출시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50%는 커뮤니티에 배분한다고 하는데 이 오픈C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NFT 토큰 플랫폼입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떠냐면 지난 9월에만 거래량이 26억 달러예요.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게다가 90%가 토큰 거래인데 지네가 토큰을 만든대요.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죠? 이거를 유통하고 유동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알트코인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알트코인 중에 얼마나 될까요? 밈코인, 일반 알트코인, 레이어 2, 레이어 0, 이런 코인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얼핏 그러는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제대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이 뉴스들을 보면 알트코인 시장에 피바람이 불겠구나. 난리가 나겠구나. 대다수가 우수수 떨어지겠구나. 상패되겠구나. 이런 피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떠할까? 라고 하는 부분을 시총, 그 다음에 ETF에 정식 리스트업이 된 적이 있느냐, 혹은 후보 리스트업이라도 된 게 있느냐, 혹은 후보 리스트도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미국산이냐, 특히 민코인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미국산이냐, 그 다음에 실매출이 있느냐, 수익 모델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령 나는 민코인이냐 아니면 레이어 2냐 레이어 0냐 아니면 독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놓치면 놓칠수록 손해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바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코인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넷이란 암호화폐 핵심 블록체인에 대한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작동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블록체인으로서 메인넷은 해당 프로젝트가 완전히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넷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종종 말씀드렸었는데 메인넷을 갖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자가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메인넷이 없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세입자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도 세입자들은 비교적 적은 주거 비용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있지만 뭐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위험성을 떠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메인넷을 갖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자가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짓고 1층 상가에다가는 뭐 편의점, PC방, 헤어샵, 무인 카페, 무인 음료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수수료와 높은 수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즉 메인넷에 대한 출시 일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메인넷 출시 전에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메인넷 출시 후에는 주가가 크게 상승한 다음에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최근에 메인넷 출시로 인해서 베라체인이 한 7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상승이 나온 만큼 메인넷 출시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넷 출시 전에 매수하고 메인넷 출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넷 출시 일주일 만에 5배 오른 스토리 코인 있죠. 실제 생태계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메인넷 출시 이벤트로 인해서 단기 바닥에서 몇 프로 상승을 했어요? 500% 이상 상승이 나온 스토리 코인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단기간에 많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미친 듯한 폭등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100만 원만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핵심 메인넷 출시 일정 같이 한번 받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즈마 단기 하락에도 주간 83%에 대한 급등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메인넷에 대한 효과가 주목이 되었고요.
그리고 파이코인도 30% 이상 가격 급등이 나왔었는데 메인넷 출시 임박과 함께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額대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대한 코인 중에서 지금 2가지 코인은 메인넷 출시로 인해서 977%, 451%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가지 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는 1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라도 매수를 하세요. 이 100만 원이 단기간에 1000만 원까지 불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 저랑 같이 한번 잡아보실 분들 메인넷 일정이 곧 나올 3가지 코인을 잡아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977%, 일주일 만에 977%, 451% 그냥 우리가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0.24, 0.27, 0.24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010-9627-3205 재단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메인넷 일정 같이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고 매수 타이밍으로 인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투자는 철학은 아니에요. 윤리학과 도덕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근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생각보다 원래 예상하던 것보다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2배, 3배 빠릅니다. 원래 예상보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나 월가도 당황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빅테크나 월가가 그런데 저희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 오늘 같이 보시면서 좀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가 들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적극적인 좀 분석을 당장 오늘부터라도 좀 시작을 하면서 이런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가면서 좀 분석을 해야 되고 대략 ETF에 들어간다라고 예상되어지는 40개 정도 전후에 알트코인에 과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베이비도 지금 딱 갈림길이에요. 정식 리스트업은 되지 않았지만 SEC에 요청된 신청된 지수형 ETF의 후보 리스트업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게 갈림길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고 한편으로는 좀 불안감이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들어가 있는 것은 10% 이내입니다. 나머지 90%는 아예 후보 리스트업도 안 되어 있다는 부분 우리 베이비지오 도지 홀더분들 이렇게 같이 공유하시면서 010-9627-3205 재단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메인넷 일정 같이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고 매수 타이밍으로 인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